퇴사를 했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가성비 없는 공무원 조직 생활이 힘들었다. 꼰대가 많았다. 안녕하세요. 전 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잠깐 육아휴직을 했을 때 제 딸 지아랑 함께 찍은 영상들을 편집해서 올리기 시작했었는데요. 한 2, 3개월 하다가 다시 복직을 해서 유튜브를 못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퇴사를 했거든요. 퇴사를 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를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유튜브를 하나도 모르고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도 퇴사를 했기 때문에 좀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유튜브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7년 동안 일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이 직장은 제가 늦은 나이에 34살, 5살 늦은 나이에 이직을 해서 다녔던 회사였고요. 오늘은 제가 왜 퇴사를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퇴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제가 만나이 적용되잖아요. 근데 만나이로 해도 40대가 됐어요. 40대인 어린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들, 그리고 또 아빠들도 퇴사 유혹이 참 많은데 진짜 하기란 어렵잖아요. 제 이야기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참고를 해주셔도 좋고요. 쟤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퇴사를 하게 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회사를 다닐 적에 저의 하루 스케줄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지하 등원 준비를 하면서 저도 출근 준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운동할 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출근은 걸어서 했어요. 3, 40분 걸리는 거리를 걸어서 출근을 해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업무를 시작하고 저는 그래도 복지가 좋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4시에 끝날 수 있었는데요. 4시에 끝나서 어린이집에 픽업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픽업하고 난 다음에 동네 놀이터도 가고 지하철 타고 어디로 놀러도 함께 가고 지아랑 좋은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저녁 준비를 해요. 제가 막 요리를 잘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배달 음식을 시키거나 아니면 밀키트로 요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요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요리를 해 먹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씻기고 재우러 방에 들어가요. 방에 들어가면 또 바로 자나요, 애들이? 바로 자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한두 시간 책을 읽어주고 난 다음에 어떤 날은 뭐 9시 넘어서 잘 때도 있고 어떤 날은 11시 넘어서 잘 때도 있으니까 대충 10시 전후로 잠을 재워요. 그리고 나서 전 또 주부니까 다음날 또 뭘 먹지? 쿠팡에서 뭘 시켜야 될지, 내일 뭘 먹을지 이런 것도 보고 어린이집에 필요한 준비물은 없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요. 그렇게 또 보다 보면 1시간이 후딱 지나가요. 그러면 11시, 12시가 되면 그때부터 저 오늘 하루 내내 업무만 했잖아요. 지아도 보고 회사 나가서 업무만 해가지고 저도 누워가지고 핸드폰도 좀 보고 이러고 싶어가지고 또 핸드폰을 보는 날도 있어요. 그럼 핸드폰 보면 또 이게 시간이 순삭이잖아요. 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유는 가성비 없는 직업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나이에 비해서 적게 번다는 뜻이지 공무원이 다 돈을 아주 못 번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30대 중반쯤에 이직을 했기 때문에 그 전 직장에 경력이 인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호봉이 그리 높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월급이 많지 않았어요. 육아시간이 이번 연도에 종료되는데 만약에 그걸 쓰지 못한다면 제가 9시부터 6시까지 계속 근무를 해야 되고 제가 했던 업무가 일과 이유나 주말이나 혹은 공휴일에 행사가 있으면 또 나가야 돼요. 그런 일도 종종 있었고 또 당직도 해야 되고 그런 업무들이 겹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런 가성비 좋지 않은 직업을 계속 해야 되지라는 의문이 계속 들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만약에 제가 여기 직장을 뭐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들어왔거나 30대 정도에만 들어왔어도 제가 이렇게 쉽게 그만둔다는 결정을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의 조건으로서는 가성비가 많이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제가 계속 애를 봐야 되는 입장이니까 적어도 10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월급을 받고 그때까지 버티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냥 아이가 어린이집 갔을 때 파트타임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돌리게 되었어요. 제가 퇴사를 하게 된 마지막 이유는 남편의 건강 때문인데요. 남편은 되게 애연가였어요. 저희 부모님도 담배를 피지 않으셨고, 저희 자매들도 담배를 피지 않았고, 저도 담배를 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연애할 때나 신혼 초에는 많이 싸우기도 했었는데, 남편이, 저 만난 이후로 술도 많이 끊게 되었고, 지금은 회식 때만 마시니까 거의 끊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퇴근을 하면 정말 가정적이어서 집에 빨리빨리 들어와요. 아, 이 사람이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뒤부터 이제 담배를 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포기하고 있었는데 건강에 좀 안 좋은 신호가 오니까 본인이 알아서 끊더라고요. 이 남자가 담배를 끊었다는 말은 몸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담배를 끊는다고 하고 안 끊은 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도 얘기를 해요. 지금 담배 완벽히 끊은 게 아니라 휴현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기도 했고 또 다른 건강상의 이유로 제가 그냥 퇴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 업무도 하고 육아를 하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인지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저희 남편도 스트레스를 아마 많이 받았을 거라고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은 그래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업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의 이유로도 공무원 조직 생활이 힘들었다. 아니면 꼰대가 많았다, 아니면 불합리한 것들이 많았다, 이런 것들은 모든 직장의 공통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차차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씩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퇴사를 위해서 준비한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20, 30대 미혼 여성이 아니었잖아요. 나이도 많고 40대에다가 어린 아이까지 있어서 퇴사하기까지는 정말 짧지만 많은 생각들을 했는데요. 모두들 그렇겠지만 대출이 있잖아요. 저도 대출이 있었는데요. 회사 우대 금리로 받았던 대출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퇴사를 하기에는 너무나 심적 부담이 클 것 같은 거예요. 놀면서도 앞으로 뭘 할 건지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부담을 많이 느낄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남편이나 시댁의 도움 없이 제가 스스로 대출을 갚을 수가 있었어요. 이 금액이 저한테는 되게 큰 금액이었는데 그래도 갚을 수 있어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했던 거는 제가 지아를 직장 어린이집에 보냈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퇴사를 하면 직장 어린이집도 퇴소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좀 힘든 고민이었는데요. 왜냐면 지아가 활발한 성격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엄청 소심하거나 그런 성격도 아닌데 처음에는 내성적이에요. 음식도 처음 먹어본 거는 거부를 하는 경향이 많고 처음 본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은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일으키는 아이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일단 퇴소를 해야 된다고 하길래 주변에 갈 수 있는 어린이집을 탐색하기 시작했고요. 저희 집에서 도보 가는 거리에는 만 2세 반이 다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조그만 어린이집에 보내면 만 2세까지만 하는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또 만 3세 내년이 되면 또 다른 어린이집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경을 넓혀가지고
찾다 보니까 다행히 아주 좋은 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어가지고요. 지금은 적응 기간이 거의 좀 끝난 상태고요. 잘 적응을 하고 있어요. 다행히도. 선생님들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원장 선생님도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한결 놓인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준비했던 거는 이런저런 공부였어요. 지금 퇴사한 직장 말고 그 전 직장은 제가 영어 유치원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강사로도 일을 했었고 교수 부장으로도 일을 했어가지고 어린이에 관련된 공부를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동학과 공부를 했어요. 육아휴직 때. 독서, 지도사 공부도 했고 뭐 이것저것 자질구레하게 공부한 게 좀 있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을 때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런 공부들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의 계획은 사실 제가 일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더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하느냐 아니면 뭐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느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정말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당분간은 좀 쉴 계획이고요. 일 이외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뭐, 어렸을 때 한 번씩 꿈꿔왔던, 그런 직업 있잖아요. 돈 안 되지만 즐거운 직업. 여행가? 이런 거. 저도 여행을 좀 다녀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돈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제일 좋은 나이거든요. 제가 40대라서 제일 좋은 나이가 아니라 제 아이가, 지아가 지금 만 3세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참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저기 여행 다닐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아와 여기저기 국내든 해외든 열심히 여행을 한번 다녀보려고 하고 있어요. 가까운 미래에는 친구들이 해외에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방문할 계획이고요. 정말 기대됩니다. 제가 코로나 베이비를 낳고 난 다음에 비행기를 탄 거라고는 제주도를 한번 여행 간 게 다예요. 그래서 몸이 막 근질근질한데 빨리 비행기 타고 이 나라 저 나라 여행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의 두 번째 계획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사한 직장 이전의 직업은 영어에 관련된 직업이었어요. 영어를 가르치는 직업이었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엔 제대로 영어를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다 잊어버렸는데 아시죠? 엄마들은 출산하면 약간 이렇게 기억력도 없어지고 모든 저의 지식들이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참 영어를 막 버벅대면서 하는데 이제 영어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지아랑 해외 1년 살기나 2년 살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럴 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다음 계획은 제가 좀 건강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워킹맘이라는 핑계로 제대로 된 운동을 하지를 못했는데 사실은 육아휴직 때 필라테스를 잠깐 하긴 했었어요. 한 반년 정도 했는데 복직을 생각보다 일찍 하는 바람에 꼭 1년치를 끊었는데 반만 하고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 해서 일단은 백수니까 돈이 드는 운동은 배제하고 걷기 운동이나 아니면 조깅 아니면 홈트 이런 거 위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몸짱이 돼서 한번 나타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이제 새로운 직업을 찾아봐야 되겠죠. 제가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직업은 가지지 않으려고 해요. 일단 올해는 지아랑 놀러 다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처음에는 지아가 어린이집에 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파트타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파트타임을 하면서 더 생각을 계속 해보고 자기 발전도 계속 해보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나중에 제가 그 전 경력을
살려서 공부방 같은 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또 사업 같은 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40대이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도 저 하나 살 길은 있겠죠. 그리고 제 딸도 먹여 살릴 여력은 아직은 남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고민을 한번 해보고 그러겠습니다. 여러분도 직장인이시라면, 그리고 워킹맘이시라면 한 번 정도는 생각해봤을 퇴사 이야기를 오늘 제가 해봤는데요. 제가 한번 6개월, 1년, 2년, 3년 한번 살아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때 그 퇴사가 후회된다, 아니면 퇴사를 너무 잘한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